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그 36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정력의 효력이 나오는데, 자, 1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등기의 추정력은 반증에서 추정을 들여올 수 있으며, 추정적 효력은 뭐예요? 명물 인정하고 있다. 절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판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의 효력은 원인의 영향이 있으며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한 적에 뭐예요? 입증 책임이 있다. 써 있죠? 그 2번이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의 추정의 효력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는 그 권리변동의 존부가 문제될 때 미치지 않는다. 써 있는데,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듣고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 가등기란 말이 있는지 부동산 표시가 있는지 보고 그런 말이 없다면 뭐예요?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효력은 점유수 공시 방법이 틀리다. 왜? 등기된 등기의 추정력 효력은 뭐예요? 등기는 부동산의 공시 방법입니다. 점유는 뭐예요? 점유가 공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만약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점유의 추정력은 뭐예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자, 포함한다는 게 않는다는 게 뭐예요? 판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의 등기 추정효력은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그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 자, 보였죠?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그 37번 문제는 자, 별표 두시고. 별표 두고 보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유효요건과 뭐에 대해서 효력에 관한 얘기다.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가등기가 있으면 얘기 나오죠. 절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어디에 등기부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자 1번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 2번에서 가압류라고 하는 등기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있고 자, 여기 2번 가처분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가압류라고 가처분은 이 권리에 대해서 다 뭐예요? 제한상 처분 제한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가능하죠. 권리도 가능하니까 공유 지분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또, 자, 소유권 보존이 돼 있는데, 1번 소유권 보존이 돼 있다. 자, 그렇다. 거기다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청구권의 가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이렇게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뭐예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처분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 뭐가 가능해 이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가짜는 임시 가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압류가 아니라 가짜 압류예요. 임시적인 압류란 소송 중에 하는 거다. 진짜 처분 금지가 아니라 임시적인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꼭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의 중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존속 요건이므로 남은 뭐예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물권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가 없어졌다 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인 없이 말소했다면 다시 뭐 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직접 자 출시돼요. 의리 매수해서 직접 보존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예요. 처음부터 빠졌다는 모두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실체관계 보다 유의하고. 그 다음에 자 4번 갑의 뭐예요? A 부동산 누가? 의리 뭐예요? 의리 뭐해서 매수해서 배에게 전매했다. 동그라미 전매했다. 이게 뭐예요? 뭐 중간에 했던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써 있는데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했죠? 그러면 세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서로 동의를 해야지만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최후 양수자가 최초 양도인한테 자, 뭐 해달라고 이거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자, 동의하지 않는데도 최후 양수인 병이 누구한테 병이 뭐예요? 갑한테 등기다. 이 말이 안 돼요.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일단 뭐예요? 맨 뒤에 추정되지 않는다 써 있죠? 중요한 단어가 포인트를 잘 보자는 얘기. 뭐라고 써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앞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가등기란 말이 있죠? 그래서 가등기하고 뭐는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남이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내가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해 주자니. 자, 그 다음에 그 38번 문제, 이게 뭐예요?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도 38번 문제도 한번 별표 주시고, 이것도 보자니.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좀 봐두자니. 자, 그러면 38번 문제 보게 되면, 틀린 거 그랬는데, 증여를 매매를 했죠? 그 실체 관계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이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연전받아 양수명의로 뭐예요? 보존는 게 했죠? 이것도 실체관계 부합도 유효하다. 이걸 바로 뭐라 얘기해요? 이게 모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자, 양수인이 보존는 게 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전세권 등기로 합의해놓고 계약 맺어놓고 임차권 등기했다. 절대부예요. 절대부가 이거. 실체 계약 관계하고 등기부의 기록상이 서로 뭐하면 틀리면 이건 절대부예로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사하겠다. 경정하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권리자는 갑임에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했죠? 그 불일치는 뭐예요? 경정등기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정할 수 없다.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틀린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판례인데 이 판례를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자, 건물의 건축 시기나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평수 소재 지번 등이 관해서 다소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줄쳐보세요. 사회관념상, 사회관념상,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됐죠? 그거 줄쳐보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어떤 판례가 나왔을 때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판례든 간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 유사성과 뭐예요? 자,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아니 그렇게 너무 어렵다 하게는 그냥 뭐예요? 사회통념상 나오면 뭐예요? 유효 이렇게 이제 외우자는 거예요. 왜 이 관련 판례는 여기 하나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부 표제부와 자, 실제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회통념상 그게 옛날부터 꼭 40년 전부터 50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식되면 유효하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력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 1번에 자,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출시돼.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무효 동그라미 치고 담보가등기. 그럼 이해강의는 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 동그라미 유용. 그 무효등기용이에요. 근데 이 무효등기용은 뭐예요? 무효등기용은 자, 이 권리사항은 인정하겠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거기 2번에 뭐예요? 건물 멸실은 무효 동그라미. 보존등기 나도 이해강의 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 하면 다시 보존등기 해야 돼요. 다시 보존등기 해야지 옛날 등기부 갖고 뭐예요? 유효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 옛날 등기부는 표시사항이 틀린데 표제부가. 이게 표제부는 무효등기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오죠. 이거. 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임해서 을명의로 보존등기 했어요.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관계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뭐예요? 4번 증여를 매매를 했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 나오게 되면 이 중간사회 등기는 맨 끝에 뭐라고? 유효하면 틀린다.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1번 말이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시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등기에 관한 사항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이 40번 문제는 한번 자,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을 한번 보자. 다시 보자는 게. 그래서 별표해 둔 내용들은 한번 뭐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고 확인을 꼭 해 두셔야 돼요. 뭐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 좀 더 풀어보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할 경우죠. 다른 전세권 등기를 수리하지 못한다. 거기 써놓으세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그 등기를 말사하지 않고는 같은 동일 범위의 또 다른 전세권 등기, 또 다른 지상권 등기 있죠?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등기 추정량 나오죠? 자, 어디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권리는 인정되고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세요. 3번에 자, 추정된다라고 써있죠? 추정된다 줄쳐보자. 추정된다. 그 추정된다 앞으로 가보자니. 앞으로 가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원인에서 소유권 취득, 담당원 할 때 등기원인이죠? 근데 뭐가 그렇게 앞으고 싶으면 앞에 뭐예요? 앞에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없으니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중복 등기 나오죠? 등기부가 2개예요. 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라면 항상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면 돼요. 후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효인 뭐예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전 등기할 때도 한번 문제 풀어보겠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예요. 무효인 매매 계약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를 뭐 하지 않고 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뭐가 됐다? 이전 등기가 됐다. 이전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됐으면 뭐예요? 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됐죠?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으로 해서 이 갑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봐주자는 얘기죠. 자, 41번은 뭐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책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봐두시고. 자, 42번 문제가 이제 작년의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들. 그 42번 문제 한번 다시 자, 작년에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자, 그러면 1번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가 그 접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가 마치면 소급해서 접수시가 뭐라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뭐예요? 저장할 때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해서 그 부기가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대지권에 대한 동일. 그러니까 건물만에 한 등기가 아니라고 부기 등기 없으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 토지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 간의 부상 전후 순서라 그랬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 간의 순위. 부상 전후 순서단죠. 그래서 4번에 소유권 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뭐예요? 중간 처분 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하는 중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가압류하고 뭐가 나오면 가압류. 이 가압류라고 하는 거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나오게 되면 이 가압류 가처분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각종 뭐예요? 자,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등기부에 써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자, 등기가 하나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뭐예요?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추정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 없어요. 가등기라고 하는 말하고 부동산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 정리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다. 이제 등기소하고 뭐라고? 등기소하고 등기관에 관한 얘기다. 등기소 등기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 얘기는 뭐 시험 문제 등기소 얘기는 뭐 있고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론적인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서 내용만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 1번에 이제 그게 자, 옛날에 7회 때 나왔는데 이 유사 문제가 한 3년 전에 이 7회니까 지금 20년 전이에요. 그 20년 전에 나온 문제가 다른 법원집 같은 문제에서는 요즘 최근에 한 4, 5년 전에도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왜 이게 지금 서울도시 구로구인데 요즘은 이제 자, 이게 옛날 문제에서 그렇지 지금은 구로구가 둘로 나눠져 갖고 하나는 뭐예요? 금천구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예요. 이게 지금은 금천구다.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다. 그럼 이 서울도시 금천구하고 자, 안양시를 경계해서 자, 신축 건물 줬다. 신축 건물. 자, 그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을 어디 가서 그러니까 땅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됩니다. 땅은 분할하면 돼버리니까. 건물만 시험 문제잖아요. 어디 가서 보존 등기 하냐. 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디 가서 보존 등기 하냐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서울 뭐라고? 서울 자, 서울중앙 아니 여기 남부지방법원 있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다. 그 얘기죠. 그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누가 이거? 서울고등법원장이다. 고등법원. 그래서 여기 자,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 등기소 답이 5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필지 소유의 건물 신축한 경우죠. 그것도 뭐예요? 2번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거기 4번 문제를 보시면 등기소 등기관의 기술 좀 뭐 하는 것은 이거
틀린 거 이게 나왔는데 등기관이란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변에서 대법원장이 지정한 산산 있죠? 절대 이것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절대 누가 대법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법원행위원 초당이 전산정보 처리해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관 및 전산이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대를 운영하고 있다. 왜냐? 만약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갖고 피해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관할 전속에 있어 등기소, 등기부 등 장부가 전성에 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신관할 등에서 등기관이 직권행한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해주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뭐예요? 관악구입니다. 네, 관악구. 이 관악구가 잘라져갖고 뭐가 나왔어요? 동작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컨대 관악등기소가 있었고 지금 동작등기소가 만약에 있다면 등기소가 있다면 요 지역은 이제 뭐예요? 이 관악등기소가 이제 관할등기소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옮겼겠죠? 옮기니까 한마디로 이 동작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았고 요 종전에 관악구라고 써 있는 모든 토지의 등기부상을 다 뭐로 바꾼다는 게 이거. 동작구로 바꾼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의 관할의 전속은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생기는 경우와 등기소가 신설된 경우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그러니까 화자가 났어요. 등기소가 화자가 났으면 등기사무 못 보지. 못 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일정한 경우를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기사무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27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부에 관한 얘기다. 등기부에 관한 얘기. 등기부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단 이 등기부는 이렇게 이 등기부 얘기 나오면 이 등기부는 우리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건을 중심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물적 편성주의에 관한 얘기다. 물적 편성주의. 그럼 이렇게 물적 편성주의인데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게 되면 뭐가 있고 이 1등기 기록은 뭐가 있고 일단 뭐예요?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있고 울구라고 하는 게 있다. 표제부 갑구 있고 표제부 갑구 뭐가 있다는 게 있고 울구가 있다. 표제부 갑구 울구 얘기입니다.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러면 1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울구 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분 건물. 그래서 이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는 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두겠다?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사다 보니까 84년도에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부동산, 일동 건물 내부의 구분 건물을 하나씩 팔 수 있다고 물권 변동의 객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어디에 토지 위에 뭘 짓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옥탑을 짓게 돼서 옥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체 묶어놓고 일동 전체 표제부와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 무엇을 이거 갑구 일구를 통째로 다 묶어놓고 이 전부를 묶고 이 전부를 뭐로 하겠다는 게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여기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오는지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는지를 꼭 뭐라는 게 이거 꼭 확인을 하라. 이제 그 얘기 확인을 하라.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게 되면 일단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표제부. 무슨 표제부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뭐예요?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다니까 각각에 울구가 있다니까 울구 있다. 그러면
이 각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를 뭐예요? 상단, 하단. 이것도 상단, 하단 나누는데 자, 일단 상단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합니다. 일동 건물 표시한다. 일동 건물 표시. 자,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일동 건물 표시해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예요? 하단부의 제목은 뭐냐면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 등기를 한다. 토지 표시 등기.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제부는 좌우에 이제 102로 각 구분 건물 102호 이렇게 각 무슨 표시? 각 구분 건물 뭐예요? 구분 건물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는 뭐예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등기한다. 대지권 표시. 대지권 뭐예요? 표시 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객관적 요건, 구조상 각자 천정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용상 이렇게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자 구분 건물을 뭐예요? 할 수 있다 얘기지. 절대 하야한다라든가 일반 건물을 못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이거부터 먼저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기를 뭐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굴가 아니라 꼭 표제부가 몇 개라고 이거. 표제부가 2개라는 거 꼭 좀 다시 확인하죠. 표제부가 2개다. 그걸 좀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기를 대지권 표시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 대지권 표시 등기는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 한답니다.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하고 이 대지권 표시 여기다 이걸 쓴 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 2개를 합해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한다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타이틀을 뭐라 붙였다? 제목을 타이틀을 대지권 등기라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무슨 원리? 이걸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라고 얘기한다. 일체성의 원리.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각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 구분 건물 각자의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이 땅에 대한 뭐예요? 대지권 있죠? 대지권. 이 땅에 대한 권리, 이 대지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1호 갖고 있는 사람이 땅에 대한 지분이 뭐예요? 400분의 100이다 하게 되면 이 2개를 뭐 하지 못하도록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이 2개를 하나로 묶어놨다니. 묶어놨으니까 이걸 우리 무슨 원리를 한다? 일체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일체성 원리.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게. 그 분리처분 말라 그랬으니까 자 만약에 무슨 시험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이거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죠. 그 대지권 등기 이후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체성의 원리. 자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중에서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뭐만 해 건물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것도 틀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틀린다는 게 왜 대지권 등기의 등기부에 건물만 그러는 뭐예요 건물만 그러면 자 이 둘 중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건물하고 땅하고 2개를 묶어놨는데 이 건물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일부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전체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일부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전 등기와 저당권 못해요. 가능한 게 뭐라 했어요? 일부에 가능한 게 그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자, 이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면 어디 토지 등기부 만약에 뭐예요? 갑구나 일구에. 자, 어디? 자, 갑구에 만약에 건축업자가 갑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뭐 2번 그래서 뭐 2번이죠? 2번에서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건물 표시합니다. 자, 무슨 수속 아파트가 있다라고. 자, 써놓으면 이렇게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나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이걸 뭐예요? 갑구 아니면 어디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지상권이 일구에 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뭐라 얘기냐면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뜻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는 토지 등기부 사학년에 하는 거고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고 이거 표지예배 하는 거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자는 게. 그래서 이 대지권 뜻 등기 후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토지.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이라고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게 하는데 이 토지만에 대해서 절대 마찬가지예요. 이전 등기. 왜?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파는 거니까. 그죠? 이전 등기 못하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못하고 토지만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 임차권. 네, 이거. 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부분, 이 건물이 없는 부분, 이 토지 있죠? 일부에 뭐예요?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구분 건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거기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에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에 기록한다 써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란에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하는 사람 기록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 보세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권하고 있죠. 왜?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대지사용권은 뭐예요? 구분 건물 처분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맞죠?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니까 3번은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 나오죠? 대지권 표시. 이거 얘기해 지금. 이렇게. 무슨 등기는 이 대지권 표시 등기,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것이다.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자, 그래서 여기 대지권 표시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근데 5번은 이제 대신청인데 건물이 멸실된 경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죠?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이 땅 소유권자가 대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대해서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그 2번 한번 별표 두자. 그것도 봐주자는 얘기예요. 2번 별표 두시고.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일단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 얘기 나면 우리가 자, 이거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게 있고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 뭐가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규약상 이렇게 규약상 뭐가 있다?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게 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와 계단이에요. 건물 구조상 이렇게 뭐하고 뭐는 이거 복도와 이 계단은 뭐예요? 누구나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규약을 설정해. 이 규약을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약속하기를 요거 하나는 뭐로 두자는 얘기니까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아니면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자, 경로당 이런 걸로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독서실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거는 팔아먹으면 안 돼.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된 부분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건 표제부만 넣는 거예요. 표제부만.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뭐만 둔다 그랬으니까 이 표제만 둔다 했으니까 절대 권리 변동을 할 수 없겠죠. 근데 1번에 뭐라 그랬어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 되거나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표제만 두니까 이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 등기한다.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이 실린 것이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항상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두니까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써놓자니 이거 공용 부분이란 뜻을 등기한다라고 써놓자죠. 그 다음에 5번 구분 건물은 실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다 묶어놓지만 실적으로는 뭐예요? 하나하나를 팔 수 있으니까 1건물 2 기록을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을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3번 보시면 등기부의 뭐에 관한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게 나왔다. 틀린 거 보게 되면 1번 등기부는 물적 편성지의 구현으로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 자 구분 건물은 각각의 전유 부분 표제부와 각구가 있어서 실적으로는 뭐예요? 1부동산 1기록씩 아까 봤죠 그거.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규약상 공용물은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뭐만 두고 표제만 두고 갖고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내용 보고. 그 다음 4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5번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을 구분하고 각 구분한 전유분 표제부는 전유분 표시란과 뭐예요? 대지권 표시란.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았다라고 보시고 하여튼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구분 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 구별해 주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5번 문제 보시면, 일단,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뭐예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나오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나오게 되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이 5번처럼 대지권 뜻이라는 거하고, 이 접수번호는 어디에만, 그건 갑구 을구에만 있어. 절대 접수번호는 어디에 없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으니까. 그런 점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절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사항 내에 나는 거니까 답이 두 가지인데 5번이 여기 5번만 써 있으니까 5번 답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 자 거기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귀약상 공여물은 등기부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써놔야지만이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누가 딱 보고 공용 부분이니까 팔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사용한다.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사용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얘기 지금 할 수가 없다 아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네 마음대로 단독 건물로 하면 단독 건물로 일반 건물. 구분 건물로 하면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대지군의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그 건물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이 북에 없으면 항상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거 이거. 땅까지 유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등기부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대지권 뭐 한다? 사항란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30페이지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이죠? 뭐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에 대해서는 뭐만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 그 시험 문제 지금까지 이제 최후에 나온 게 18회 때뿐이에요. 18회 때까지 나왔는데 자, 그 가장 기본적인 답은 이겁니다. 뭐라고? 이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우리가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 하는데 지금 뭐예요? 등기사항 이렇게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증명서하고 또 뭐하고 이거 부속서류 얘기입니다. 부속서류. 네, 부속서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뭐하고 이 예컨대 만약에 이 등본 교부. 등본 교부. 자, 그다음에 열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람. 자,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부속서류 이렇게 나왔을 때 뭐하고 이거 교부하고 열람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교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 납부하고 누구든지 봐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가능해요. 누구든지. 누군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 등기사항 증명서 누구든지 이것도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부분만 가능하다. 부속서류가 돼요. 그 부속서류가 뭐예요? 일단 뭐 위임장이라든가 촉탁서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가능한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누구만이? 이해, 관계만이 보내, 관계. 자, 물론 이제 교부는 뭐예요? 교부는 뭐 직접 인터넷 무인 발급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자, 그 넓은 의미의 등기부 또 신탁 업무라든가 매매목록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그 등기부 뛸 때 같이 떼달라고 자, 신청하게 되면 같이 떼달라고 신청해야지만 봐요. 그냥 무조건 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일단 보자는 게 절대 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이해관계에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거기, 그 9번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발급 열람에 관해서 뭐 한 거, 이거 틀린 거 있는데.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서면 신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람은 등기관에 면전해야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수수료는 규칙에 정하고, 자, 거기 4번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뭐예요? 부속서류 나오죠? 부속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틀린 말이다. 아니죠. 부속서류는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부분만. 그 다음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 그 사항 증명서도 함께 뭐예요? 신청한 뜻을 기재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신청 없이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것도 같이 해달라고 이제 첨부하라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1페이지 뭐예요? 건물 등기부 폐쇄할 수 없는 게 딱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 30년 동안 한번 나왔어요. 뭐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 의미만 참고로만 듣습니다. 거기 답이 왜 4번이냐면, 자, 얘기해요.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있죠?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와 다 전유부분 표제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 일구를 다 뭐 해놨는데, 이거 다 철해놓고, 이거 철해놓고 다 이것을 뭐라 한다는 게, 일등기 기록이라 한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구분 건물자 하나 중에 보존 등기를 만약에 말소시켰으면, 이 등기부 다 폐쇄해버리면,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만 있다고, 이 3개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건물이 4개 있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표제부는 존치하라는 게 표제부. 이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여기.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 말소할 때는 이 표제부까지 소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그 12번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보면, 자기 1번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설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뭐예요? 압수할 때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이게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자,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천재지변이에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지만, 그 신청서와 부속보존은 뭐예요? 이렇게 법원의 명령 압수영장에서 가능하다. 그 다음 이번에 등기관이 보존기관이, 자, 보존기관인데,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영구보존인데, 그 신청서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뭐예요? 송부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런 단어만 나오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나오면 이건 5년짜리예요. 그것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송부부 나오죠? 하여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나오게 되면 신청서 정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5년이다. 그거만 5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번처럼 뭐예요? 만료일이 되면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하는 거지. 임의로 무조건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4변 외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뭐한다? 이동 금지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부 전부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된 염려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준에 따라 복구 손상방지 처벌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전부 일부가 손상될 때 전산운영 인가는 부본 자료에 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 써 있는데, 하여튼 몇 번이? 2번이, 자, 이 문제는 참고로 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4번 문제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교부 열람 수수료 대부분 규칙이 정한다. 1번. 자,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폐쇄부와 각 전유 부분에 관한 기록 한 개로 보겠다. 왜? 자, 거기 보시면 틀린 거 보게 되면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폐쇄부와 각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록 전부가 아니에요. 왜? 국민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이 전부가 다 뭐지만 1등기 기록이지만, 자, 뭐예요? 등본기록이라든가 열람할 때는 자기 거 하나만을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네 것만 바라는 게요. 그것만 1등기 기록에 있다. 각이 아니라, 자,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하겠다. 예외를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서 부속서는 뭐예요? 이게 교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기록에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등기기록에 열람하고자 할 때 사실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명서 발급 안 돼도 지금 뭐예요? 지금 거기다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남의 집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 저당권이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저당권이 신청이 계류 중이면 그거 알려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제 이게 18회 때 마지막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걸 했을 때 뭐 다른 건 저기 하고 답만 2번. 자, 거기 누구든지 뭐예요?
등기부와 부속서류 인터넷에 열람할 수 있다면 틀리죠? 첫 번째 틀린 사항은 부속서류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틀린 사항은 뭐냐면 이 부속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도 안 돼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뭐예요? 직접 모니터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16번 문제는 이게 우리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만 어디에 나왔는데, 자, 법무사라든가 법원직에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전부가 2개고 일부가 3개. 전부가 2개, 일부가 3개인데, 그 다음에 전부증명서 2개인데,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등기사항 뭐라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전부가 2개라 그랬어요. 2개. 자, 그 다음에 전부가 2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일부가 3개입니다. 일부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엔 초본이라 했어. 초본이라는 게 아니면 주민등록 초본 있고 등본 있죠? 그 주민등록 초본은 그 남자의 일생, 남자 같은 경우에 일생이 다 나와 있어요. 군대를 뭐 갔다 왔고, 뭐 방이냐 뭐 이렇게. 소집 해제 뭐 이런 거, 군번까지 다 써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다녔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일부가. 자,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그래서 남자의 일생을 뭐 숨기고 싶으면 주민등록 초본 못 띄게 됩니다. 방위 출신 특히. 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자, 괜히 열받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등기사항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지분이 어떻게 뭐예요? 취득을 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할 때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이고. 자, 이거 현재 뭐예요? 유효사항이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떼어달라면 이걸 떼어주겠죠? 유효사항만. 왜 종이가 그만큼 들 들어가니까. 그죠? 왜 말소서가 종전에 있는 것까지 다 하려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예요? 자,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뭐예요? 최초에 이런 식으로 갑구의 1번에서 1번은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근데 소유권이 만약에 넘어가면 현재 소유권자가 을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 떼도 되겠잖아요. 이만큼 종이가 들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보게 되면 이제 전산 처리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순위 번호인데 1번이라 해놓고 가로 열고 전 2번이에요. 전 2번. 여기 전 2번. 이게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유효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 일부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분 얘기니까 소유권, 지분에 대한 취득 얘기니까 거기 특정인 지분 나오죠? 특정인 지분. 자, 일부에 대해서 특정인 지분이 얼마인가? 갑을병 3사람이 공유인데 그 중에서 병 특정인의 지분이 얼마인가? 특정인 지분. 자, 그 다음에 또 현자, 그 다음에 지자, 지분 뭐라고? 지분 취득이래요. 취득. 지분 말소가 아니라 지분 취득이래요. 그 다음에 현재 뭐예요? 현재 이거 유효죠? 이건 소유현황이에요. 소유현황.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린 종류가 아닌 것 하게 되면 5번에 합의지분이 아니 합의지분 절대 없어요. 합의지분 그냥 지분 취득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일부가 2개, 전부가 2개고 일부가 몇 개라고? 3개다. 이렇게 한번 봐주자니. 그래서 앞에 따갖고 뭐라고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회만 해보자는 게 있어. 마련이하고 현지는 특정이다 봐두시고 현자가 2개인데 이거는 말소사항이란 말이 있으니까 유효사항이란 얘기고 유효. 이건 뭐예요? 그 소유현황이고 현재 소유현황. 그러니까 그것만 봐주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수고했습니다.